안녕하세요. 비디오 아티스트 아이언맨입니다. 자, 지금 아주 핫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 암사역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이 그 사건인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사실 경찰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경찰도 사실 매뉴얼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한 거라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번 사건에서 테이저건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 진압 시에 한쪽 극이 좀 몸에 맞질 않아서 제압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오늘 아이언맨 프로젝트는 테이저건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경찰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웠었던 그 매뉴얼과 공권력의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테이저건은 본체와 전선으로 연결된 두 개의 전극을 발사해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전기 충격 무기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테이저건은 엑슨사 X26 모델이고요. 여기서 테이저라는 이름은 테이저건 최초 개발자인 잭 코버가 소설 토마스 스윕스 일렉트릭 라이플에서 영감을 따왔다고 합니다. 테이저건 전면에 보면 카트리지가 있는데 사용하는 카트리지 종류에 따라 최대 사정거리가 다릅니다. 노란색은 4.5m, 회색은 6.4m, 녹색은 7.6m, 주황색은 10.6m죠. 테이저건은 실탄총을 쏠 때처럼 몸에 출혈을 일으키는 등의 데미지를 주진 않습니다. 잠시 동안 순간적으로 많은 전기를 유입시켜 범죄자에게 충격을 줄 뿐이죠. 일반적으로 신경세포는 신체의 정보나 상태를 전송하기 위해 아주 약한 전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물이 발가락을 찌르게 되면 뇌에 전기 신호가 전달, 고통으로 해석이 되죠. 하지만 테이저건의 전류는 순간적으로 매우 강한 전류를 보내게 되고 충격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으며 넘어지게 됩니다. 또한 뇌 기능에 일시적으로 데미지를 줘서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물론 데미지는 일시적이고 뇌 기능은 약 1시간 후 회복됩니다. 실제로 사람에게 명중했을 때의 전압은 최대 1200V, 평균 400V 정도입니다. 테이저건은 멀리서도 제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번 칼부림 사건처럼 플러스 및 마이너스 양극이 다 맞지 않으면 충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경찰도 사람인지라 막상 출동한 현장에서 긴장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또한 매뉴얼대로의 조치가 범죄자를 완벽히 제압하지 못함이 밝혀지면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쓰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죠. 문재인 정부는 분명 이러한 매뉴얼을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개편되지 못하는 것은 답답한 부분이네요. 범죄자에게까지 천부적 인권을 넘는 인권을 존중해주는 상황인지라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넘베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가 치안 순위는 28위로 작년 대비 11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암사역 사건 같은 케이스가 계속된다면 치안 순위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고 대한민국 공권력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전에 제가 정주행하면서 봤던 나쁜 녀석들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좀 있었어요. 인권이든 전인권이든 그건 나중에 출소하시면 찾으시고 지금은 그냥 탄밥을 줘도 감사한 마음으로 쳐드세요. 이번 암사역 칼부림 사건처럼 실제 범죄자가 확실한 것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나 싶어요. 오히려 더 큰 희생이 없었던 것에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 맞는 거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안보와 치안은 국가라는 메가급 조직을 안정적으로 돌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나친 것은 좋진 않아요.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 이전에 저와 같은 국민들이 적어도 일터와 삶에서 범죄자와 주적으로부터 안전해야 되지 않을까요?